자, 20학년도 고3, 2020학년도 3월 고3 수학 가형 학력평가를 해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풀어봤던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겠지만은 뉴스에서도 봤을 거고 본인이 풀어보면서도 분명히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을 거야. 내가 풀어봤을 때도 사실 평소 수능이나 학력평가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난이도가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보다도 물론 바로 직전 수능보다는 좀 쉬운 편에 어려운 편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더 어려웠던 이제 한 2년 전, 3년 전 수능과 비교를 하자면 킬러 문항은 오히려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했고, 하지만 30번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 외 앞에서 10번대 문제에서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편이야. 그래서 오늘 해설 영상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들 대부분 다루기는 하겠지만, 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그래서 12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 이 문제는 대부분 맞췄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fx라는 함수는 분명히 1보다 작은 범위와 1보다 큰 범위로 나뉘면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불연속인 함수,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인 거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다항함수다 보니까 모든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항상 연속이 되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어떻게 했었지?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불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가 분명히 0을 가져주면 된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g1은 0이니까 gx는 x-1을 인수로 가질 겁니다 라고만 시작을 하다 보니, 그래서 a, b를 쉽게 찾기가 힘들었을 거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설지에서 제공하는 풀이처럼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수업 중에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 왜 하필이면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에서 0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야. 불연속인 함수는 분명히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세 녀석이 분명히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A와 B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럼 연속인 함수는 어떻게 되겠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다 C와 C 동일할 할 거야.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좌극한은 A 곱하기 C, 우극한도 A 곱하기 C.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놓은 거에서는 A 곱하기 C. 그리고 함수값은 B 곱하기 C. 그래서 두 녀석이 같아져야 하는데, 이 녀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C가 0이 되거나 또는 A와 B가 같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와 B는 같을 수가 없겠지. 불연속 함수라 그랬고, 나는 일부러 A와 B를 다른 값으로 잡아뒀었으니까. 따라서 2번이 불가능하니까 C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좌극한도 곱한 함수가 좌극한도 0으로 가도록, 함수값도 0으로 가도록, 우극한도 0으로 가도록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fx, 불연속이 되는 fx라는 함수가 분명히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즉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구할 수 있겠지. 그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 녀석과 gx에 있는 인수 하나, x-를 곱해서 0으로 간다? 아니겠지. 약분이 돼서 사라졌을 거고, 분명히 0으로 가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 x-1이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게 돼. 그래가지고 gx라는 함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최고 차의 개수는 2이며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바로 가진다라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야. 또는 2를 앞으로 빼내기 싫다면 뒤에 있는 식을 2x, 그리고 상수 어떤 녀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할 것이고, 얘를 전개를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2차항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 되도록 전개를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고친 다음에 2x 플러스 k와 전개를 할 때, 수학 3에서 했던 전개, 2차항의 개수를 찾으러 가보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겠다? 플러스 4가 나와야만 2차항의 개수가 사라지겠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죠? 4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여기 k가 4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인수를 찾았으니 a도 b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1차항의 개수를 찾으러 가보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8x,
그래서 1차항의 개수 A는 얼마가 되겠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상수항은 1과 4를 곱하니까 B는 얼마? 4가 되겠네. 그래서 B에서 A를 빼주게 되면 답은 10.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도 넘어가는데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그림을 한번 잘 보자. 로그 3의 절대값 E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와 b라고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 괄호에서 보이지만 단 점 a의 좌표는 b라는 점의 x좌표보다 작다. 더 왼쪽에 있는 이 점 그림에서 a, b를 잡은 게 맞다는 얘기다. 그치? 그리고 나서 점 a를 지나고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 여기에서는 그러면 AB를 그려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잡았어. 그때 뭐 해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그래서 여기 있는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기가 직각이니까 AB라는 선분의 길이와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시작하겠지?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겠다, 그치? 그래서 어떤 녀석을 먼저 진행을 해볼까? y는 로그 3의 절대값 2x 중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인 오른쪽에 있는 로그 함수랑 요 로그 함수랑 두 녀석이 만나는 b라는 점의 좌표부터 한번 찾으러 가보자.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와 누가 만납니다? 로그 3의 2x. 그래서 여기서는 진수끼리 같아지면 되니까 x 더하기 3은 얼마예요? 2x. 따라서 x 값을 찾아주면 3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지? 3, 로그 3의 6. 로그 3의 6은 2 그리고 더하기 1. 1을 앞에다가 쓸게요. 1 더하기 로그 3의 2가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a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볼까? a라는 점은 로그 3의 절대값 2x 중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즉 x의 범위가 음수일 때에 대한 얘기니까 절대값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리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서 풀어주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그 3의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와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 a를 찾아보러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두 녀석의 역시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x가 되죠. 따라서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는 3.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y좌표는 로그 3의 얼마죠? 2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러 가봅시다. x값의 변화량이 4예요. y값의 변화량은 1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이 빨간색 직선 AC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지? 4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자,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x값, y값의 변화량으로 들어갈 텐데 C라는 점은 분명히 x좌표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좌표의 변화량이 얼마? 1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4분의 1, 여기서의 기울기는 4가 되다 보니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여기 y좌표는 얼마가 되겠네?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명히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된다는 걸 우리 눈으로 찾아놨어. 4와 1, 4와 1. 그렇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이는 동일하게 될 거고 그래서 두 선분의 길이를 각각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선분의 길이만 찾아주면은 분명히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는 여기와 여기 아까 기울기를 찾을 때 1과 4라고 찾아놨으니까 빗변의 길이는 루트 17 그래서 루트 17의 제곱 따라서 답은 얼마죠? 2분의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갈 텐데 얘는 사실 뭐 내가 독특한 풀이, 다른 풀이 또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풀이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미지수를 잡을 때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거를 미지수로 잡을 때 정적분으로 잡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실수 마이너스
미지수 A를 포함한 채로, 미지수 A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포함한 채로 잡아버리게 되면 너희들이 실수를 하기 되게 쉬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잡으라고 했냐면 반드시 넓이를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내려가 있으면 빼면 되고 올라가 있으면 더해주면 된다, 그치? 그런 식으로 잡아달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P라는 점은 분명히 원점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녀석의 정적분은 뭐가 되겠지?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고 넓이는 이동 거리가 되겠다, 그치? 그때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니까 A라는 점의 위치를 얘기를 A라는 점을 T가 A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8이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분명히 얼마? 8이 된다라는 얘기다, 그치? 넓이를 8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의 C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래. 여기에서 이 점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6이라 그랬으니 만약에 여기의 넓이를 내가 A라고 잡고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B라고 잡게 된다면 처음 마이너스 8만큼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A만큼 움직였고요. 넓이를 B라고 잡았으니까 B만큼 빼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A와 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녀석은 0부터 B까지의 정적분, 그리고 B부터 C까지의 V, 속도를 정적분. 속도를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거리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0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8에 A를 더한 겁니다. 그 녀석은 누구랑 같습니다? B부터 C까지의 적분, 위치의 변화량과 똑같다. 그래서 아래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B는 2가 되고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얼마니까? 8이 되니까 둘이 연립을 해주면 A는 5가 나올 거고 B는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주세요. 넓이 A를 그냥 거리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A라는 값은 얼마? 5. 따라서 답은 5, 3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16번과 17번으로 좀 넘어가는데 사실 16번도 17번도 18번도 세 개 다 풀이를 하기는 할 건데 16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뭐 딱히 설명을 할 게 있는 거는 아니야. 계산이 쉬워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흔히 풀어왔던 문제들, 수투 문제다 보니까 좀 이과 학생들은 수투를 아무래도 수능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공부한 지 오래됐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건데 fx라는 함수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fx라는 함수를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또 ft라는 함수, fx라는 함수를 정적분 한 녀석을 가지고 fx를 다시 표현을 하고 있다, 그치? 이 유형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적분 구간에 변수를 포함을 해서 함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상수부터 상수까지. 그 중에서 우리는 적분 구간이 상수로만 이루어진 녀석은 뭐 해주세요? 얘를 A로 치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평소에 자주 풀어왔다, 그치?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저 A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x 3승에 마이너스 4ax가 되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A를 구하러 간다, 그치? 그래서 A를 구하고자 하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안에 x 3승 마이너스 4ax라는 함수를 이제 정적분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0부터 1까지 부호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x 3승 마이너스 4ax라는 저 fx라는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찾아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x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그때 a는 분명히 일단 어떤 수라고 되어 있지? f1로 줬구나. f1이라는 값을 먼저 이용을 해보자. f1이라는 녀석은 1-4a고요. 걔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 a의 범위는 분명히 4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을 찾으러 갑시다.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죠? 세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한 점의 좌표는 0, 한 점의 좌표는 2루트 a, 다른 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a가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fx가 0부터 1까지는 1이 여기 있어서 전부 다 음수인지 1이 여기 있어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구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얘가 되겠다, 그치?
자, a가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아,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f1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은 당연히 오른쪽 어딘가에 있겠네. 맞나요? 네, 그래서 0부터 이 적분은 0부터 2루트 a까지의 정적분 누구를?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절대값을 풀어준 거다, 그치? 얘를 정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a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올라가 있는 녀석을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그냥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x3승 마이너스 4의 x 적분 dx. 그래서 두 녀석을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계산하는 과정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 간편하게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푼 게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끝까지 한번 풀어주면 될 거야. 알았죠?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 오케이? 자, 1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하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거기서 a 값을 구해주고 다시 한번 fx를 완성을 해서 거기서 f2를 찾아주면 됩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이 없구나. 17번 문제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실수 a에 대하여 원점에서 곡선 x 곱하기 x-a 곱하기 x-6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래서 지금 그 곡선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y는 x에 x-a, x-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0, 하나는 a, 하나는 6. a의 범위가 분명히 0과 6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7번 문제 풀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원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원점을 곡선 밖의 점처럼 이쪽에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잖아. 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노란 색깔 접선은 점이 0,0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기울기를 구하러 갈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여기서 곱의 미분을 써도 되지만 나는 이제 뭐 전개를 하고 나서 미분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앞에 x가 있으니까 x3승 마이너스 6 플러스 a의 x 근데 앞에 x가 있으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x 거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지? 미분을 해서 0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y''을 구해주게 되면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플러스 a의 x 플러스 6a가 될 거고 x에다 0을 넣어주면은 상수항 6a만 남는다, 그치? 따라서 이 기울기는 6a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0,0이라는 점에서 이 접점을 향해 그은 거다 보니까 얘는 누구처럼 우리가 풀어왔던 문제들 중에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처럼 풀어주면 되겠네. 그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접점의 좌표를 t로 가정을 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t, 뭐가 될 거야? t의 3승 마이너스 6 플러스 a의 t제곱에 플러스 6at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 해결해주면 되겠네. 그때 어떤 문제 풀이를 보자 그랬었지? t, x는 t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0,0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합니다 라고 풀어버리면 t 값이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AT 두 개 있으니까 바로 값이 나오진 않지만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야. Y'에 X 자리에 T를 넣은 식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6 플러스 A의 T 플러스 6A와 얘는 뭐지?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을 한 거고 이번에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자. T-0니까 T분의 분자는 뭐예요? 이 Y좌표 빼기 0이니까 T3승 마이너스 6 플러스 A의 T의 제곱 플러스 6A T가 되겠네요. 분모 분자를 T로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좌변과 우변의 식은 동일하다, 그치? 그래서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좌변으로 다 개수비교법 항등식이 아니구나. 좌변으로 넘겨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넘어갑시다. 2T의 제곱에 얘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A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6a는 사라지네요. 따라서 t의 값은 분명히 0이 되거나 또는 t는 뭐가 되겠죠? 2분의 6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0이라는 원점 말고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접점 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t는 분명히 0이 되는 값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분명히 2분의 6 플러스 a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죠? 17번 문제죠? 17번 문제가 뭐지?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접점 하나 찾았으니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러 가야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기울기 여기에다가 누구를 넣어주자? 2분의 6 플러스 a를 넣어보자. 자, 기울기 갑니다. 여기에는 식에다가 3에 t 대신에 x 대신에 이제 뭘 넣는 거야? t 대신에 2분의 6 플러스 a를 넣습니다. 6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플러스 a의 x 자리에 2분의 6 플러스 a 플러스 6a.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기울기와 아까 구했던 노란색 기울기를 구해준 다음에 그 식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고 나서 쟤랑 곱해주면은 a에 대한 몇 차식이 되겠다? 2차식이 되나봐. 2차식이 되면은 그 녀석의 최소값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쵸? 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3 곱하기 4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12a의 플러스 36 마이너스 12 2를 약분해버릴까? 2를 약분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6 플러스 a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플러스 6a가 되겠네. 됐나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a의 제곱에 얘는 약분해주면은 4분의 36이니까 9a 9a와 마이너스 12a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지? 9a와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a다. 그치? 그리고 플러스 6a가 있으니까 플러스 3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4분의 9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27 27에서 마이너스 36 36을 빼는 거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빨간색 기울기만 해서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해보도록 하자. 자, 기울기의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따라서 기울기의 곱을 찾아주게 되면은 6a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가 나와요. a에 대한 3차식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최고차의 계수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그런 범위에서 최소값 찾으러 갈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먼저 뭐 해야 되겠네? 곱이라는 녀석을 식으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따라서 얘를 한번 또 전개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의 a의 3승 플러스 18a에다가 마이너스 54a 제곱.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 곱을 내가 만약에 GA라고 한다면 G'의 A를 찾아보도록 할까? G'A는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9a의 제곱 플러스 36a 마이너스 54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다. 그치?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서 부호도 바꾸고 9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2를 곱해버리자. 그래서 a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버리자. 자, 그럼 얘는 부호가 일단 바뀌었고 9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4가 됐고 2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8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부호를 바꿨습니다. 9로 나눴어요. 6이 되겠네요. 2를 곱한다 12. 따라서 2와 6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그치? 그래서 a는 2 또는 6에서 분명히 곱이라는 GA라는 함수는 프라임이 0이 될 거고 그리고 최고차계선 음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얘가 2, 얘가 6. 근데 분명히 제일 처음에 A의 범위는 0부터 6 사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0을 표현을 해주면 왼쪽.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G2, 곱을 지금 G2로 표현을 했다. 그치? 그래서 G2를 답으로 써주면 될 거고 G2를 구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넣어봐.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18 곱하기 4니까 얼마지? 18 곱하기 4면은 7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곱하기 2니까 104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116에다가 72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4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아닌데?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어디가 잘못됐지? 얘가 104가 아닌 것 같은데? 아, 108이다, 그치? 얘 2배 하는 거니까 108. 따라서 120에서 72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0에서 72를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죠? 아, 마이너스 48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이번에는 있나? 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내가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이기는 하고, 그리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뭐 이제 문과 학생들 위주로 내가 수능 대비하고 있고 이과 학생들 미적분을 나가고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이제 수능 대비로 갔을 때 그때 빈칸 추론형 문제가 다른 단원에서 나오면 괜찮아. 수원도 괜찮고 수투도 괜찮아. 빈칸만 집중해서 앞과 뒤를 잘 살펴서 거기 나와 있는 식만 정리를 잘 하다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온다 그랬어. 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추론형이 나오면 그 상황에 맞는 순열이나 조합 또는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을 너희들이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된다. 확률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가 빈칸 추론형으로 나오면 좀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 그랬었어. 자,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m, 그리고 n, 그리고 10.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m과 n이 있대. 그때 수원 내용이다, 그치?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이래. 자, 이거 내가 어떻게 보자 그랬었지? m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얘가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에 따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수인 거 존재합니다라고 했었고, 짝수 제곱근은 양수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라고 했었어. 자, 절대값 m은 분명히 1과 10 사이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만 m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치? 따라서 그 녀석을 생각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은 잡았으니 문제가 풀어나간 걸 한번 보도록 하자. m이 양수인 경우, 이번에는 얘가 n이 짝수다 홀수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m이 양수인 걸로 먼저 가고 있네. 그럼 이제 문제가 푸는 걸로 따라가 봐야겠다, 그치? 자, 양수에 대하여 제곱근은, n제곱근은 홀수 제곱근이든 실수 제곱근이든 무조건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하겠네요. n의 값이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그래서 m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이래. 자, m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어떻게 됐겠지? 1보다 크거나 같다 m. 절대값 m이 그냥 m으로 나왔겠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과 n을 순서쌍 맞게 집어넣어 보래요. m과 n이 가질 수 있는 수는 분명히 1부터 10까지. 그래서 나는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m과 n이 가져가는 2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10개 중 2개 선택하기. 근데 n이 무조건 크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m과 n은 서로 다른 걸 골라줘야 돼. 그래서 중복해서 선택하지 못하네. 따라서 그냥 조합이 되겠다. 얼마예요? 45가 가에 들어가는 수가 되겠네. 됐니? 그 다음에 m이 음수가 됐어. 그러면 n이 홀수가 되면은 무조건 실수인 게 존재한다. 하지만 n이 짝수가 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이 음수가 될 때의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지? m, 이제 원래 저기다 써야 되는데, 자, m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 그랬고, 그때 실수인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n은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 홀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버리자? n에다가 내가 적당한 수를 넣고 생각을 해볼게. 됐나요? 왜냐면 아무거나 내가 넣는 게 아니라 n에는 반드시 홀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m은 물론 음수를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m, 얘는 그냥 1과 n 사이는 아무거나 정해버리면, 만약에 5가 된다 치면은 얘는 마이너스 5로 바꾸면 되니까 고민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먼저 n,
m이라는 게 무엇이 나온지에 따라서 m에 넣을 수 있는 수가 달라진다. 그치? 그래서 n이 3이 됩니다. 그러면 m이라는 놈의 절대값은 1보다 크고 낮고 3보다 작다. 그리고 나서 정수라 그랬으니까 m이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뭐뭐 있어요? 절대값 m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뭐 있어요? 1과 2. 그래서 m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두 가지가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n이 언제 5가 될 때, n이 언제 7이 될 때, n이 언제 9가 될 때까지 전부 다 나누어서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서는 뭐예요? 절대값 m이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누가 되겠죠? 1과 2와 3과 4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몇 개가 나오네? 4개가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개수만 세자. 자, 절대값 m이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아요. m이 가질 수 있는 건 몇 가지? 6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절대값 m의 범위가 9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절대값 m이 가질 수 있는 거는 8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개,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6개, 8개. 따라서 몇 개가 답이 되겠죠? 나에는 20개가 답이 되겠다. 그치? 그럼 마지막 둘이 더한 거를 답으로 구하라니? 마지막 더한 걸 답으로 구하래.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65. 2번이 답이 되겠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19번. 수학 1을 가르칠 때부터 항상 느꼈던 거기는 한데 삼각형과 원,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하면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설명했던 게 왜 그렇게 미지수를 잡거나 왜 사인 법칙을 썼는지, 왜 코사인 법칙을 썼는지, 기타 등등등의 얘기를 항상 내가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왜 하필이면 그렇게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지. 자, 지금 분명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는 삼각형 원이 있고, 그리고 그 원에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이 있대. 그러면 지금 말 안 했지만 OA의 길이라던가 OB의 길이라던가 OC의 길이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분명히 OAB의 넓이를 S1이라고 잡았고 OBC의 넓이를 OCA구나. OCA의 넓이를 S2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뭐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많겠지.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라던가 AB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또는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루트 10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얘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BC의 길이도 한 번 더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힌트가 나온다. 그치?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네? 90도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치? 그래서 S1, S2. 아까 그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겠다. 또는 각에 대한 얘기 나오므로 여기의 길이를 세타, 각을 세타. 그럼 여기는 4개 다 더해서 2파이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얘가 2분의 파이. 그럼 얘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3S1은 4S2라는 넓이에 대한 얘기를 쓸어가면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 넓이 구해보자. 3에다가 곱하기 S1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그리고 사인의 끼인각 세타. 그 녀석은 같습니다. 4 곱하기 2분의 1에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그래서 사실 눈치 빠른 애들은 아마 이거 안 썼을 거야. 3 곱하기 사인 세타는 4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바로 갔을 거예요. 사인의 S2의 각은 2분의 3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약분 여기 있는 거랑 다 약분해버리고 나면은 3 사인 세타는 4 사인의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근데 우리 수원에서 내가 저 식이 나올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다. 그치? 뭐 해줘야 돼요?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의 배수에 대한 얘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가 나오면 무조건 사인은 코사인으로 가든 사인으로 가든 바꾸라 그랬다. 그치? 특수각의 확장으로 들어갈 건데 얘는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뭐로 가자 그랬죠? 코사인. 그리고 세타를 이용하자 그랬고 이거 부호 확인을 해주면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눠버리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즉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가 뭐가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부호 살아있는 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4. 탄젠트에 대하여 세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인 걸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러 가자. 자, 세타 구했지? 변의 길이 알고 변의 길이 안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치? 자, 탄젠트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것들 구하러 가기. 그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 녀석 살려달라 그랬지. 무조건 버리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세타에 대해서는 3과 4예요. 따라서 빗변의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호 확인을 마지막에 하는 거다. 그렇지?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라 그랬어. 그럼 분명히 사인과 코사인 둘 중 하나는 양수가 나오는데 세타 둔각이잖아. 둔각이다 보니까 사인은 분명히 양수를 가진단 말이야. 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의 범위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요. 그럼 사인이 양수니까 코사인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네? 음수가 되겠다. 그치? 됐어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찾았으니까 이제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러 갑시다.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10으로 갈게요. 바로.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약분 2 얼마가 나오지? 20 맞나? 20 여기는 3, 4, 12 20에다가 12를 더하니까 32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되겠죠? 루트 씌우니까 4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지? 3번에 있겠네요. 됐나요? 20번으로 갑시다. 자, 20번도 방금 여태까지 이거 말고 그 전까지 풀었던 문제들 많은 문제들 보면 특히 수투 내용이 좀 심하기는 한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쯤 오다 보면은 평소 모의고사 풀던 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이 와 수학 가형 되게 어렵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실력이 뭐 확신이 있었다 뭐 그런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뭐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더 긴장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아까 말했듯이 킬러 문항이 이렇게 이제 앞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비교적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계속 풀어줬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여기서 뭐 포기한다거나 모의고사라고 해서 포기한다거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도 모의고사니까 수능이 아니니까 뭐 대충 풀고 또는 이번에는 던지자 다시 공부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0번으로 갑시다. 얘는 수학 상에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다. 그치? 직선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 자, 여기는 정사각형 OABC라는 넓이를 분명히 2등분한대요. 그 다음에 직가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하는데 삼각형의 넓이 2등분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알고 있지? 하나는 한 꼭지점을 지날 때 그럼 뭐 하면 돼요? 맞은편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됩니다. 하지만 삼각형이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전체의 넓이와 여기 작은 넓이 중에 구하기 쉬운 쪽 하나의 넓이를 직접 구해서 2배의 관계에 있다 또는 절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살려달라 그랬었어. 그 문제잖아. 자, 일단 여기는 점들의 좌표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뭐 2 그러다 보니까 OABC라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직선 L, 2등분하는 직선 L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이쪽 삼각형 안쪽에서는 모른단 말이야. 뭐 어떤 변을 지난지도 어떤 점을 지난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다.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서부터? 저기 마이너스 1,1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L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네요? y는 기울기 몰라요. 기울기 a는 음수가 되겠다. 그치? a는 음수. 그리고 x 플러스 1에 그 다음 뭐야?
플러스 1이 되겠네. 직선의 방정식 정리해주면 a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네요.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길이 혹은 이 길이를 찾고, 그래서 쭉 넘어왔을 때 이 직선 AP와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얘를 뭐라고 할까? OA, BC, P, Q라고 할까?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 그 녀석을 2배를 해주면 노란색 직각삼각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A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맞나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내가 뭐 하자 그랬지? 먼저 y절편 찾자 그랬지.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구랑 만나는, y축과 만나는 그런 y절편을 찾기 위해서 x에 0 넣어버리면 얘는 뭐가 나오겠네요? 0, a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 y좌표, 얘가 이 길이가 뭐가 되겠지? y좌표. 그래서 a 플러스 1.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밑변의 길이, 얘는 길이가 뭐가 되겠다? 2에서 a 플러스 1이라는 길이를 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지? 1 마이너스 a가 되겠다. 맞죠? 그럼 이제 뭐?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직선 AP의 방정식도 찾으러 가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 수학상에서 역시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쉽게 세울 수 있다. 그치? t분의 x 플러스 y절편 2분의 y는 얼마예요? 1. 그럼 여기에서 뭐 하자? 얘랑 그리고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러 가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의 몇 배? 2t배. 그러면은 둘이 연립을 해주면 저기서 양변에 2t배를 한 다음에 y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t에다가 y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ax 플러스 a 플러스 1 그리고 는 1.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으러 갈 거야? x좌표를 찾으러 간다. 그치? q라는 점의 좌표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방향 잡았으면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내가 도대체 뭘 구하고 있었나, 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했나 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확인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찾으러 가고 싶었다. 그치?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1-t-at 나누기 2 플러스 at 됐니?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다? x좌표를 찾았으니까 누구였지? q라는 점의 x좌표를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네? x좌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녀석을 바로 뭐 하시면 되겠다? 뭐야? 2 플러스 at분의 1-t-at, y좌표는 찾을 필요도 없이 그 x좌표를 높이로 사용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1-a였죠? 높이 2 플러스 at분의 1-t-at. 지금 맞게 계산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을까? t분의 x, 2분의 y는 1. 그래서 2t를 곱했는데 여기가 안 사라졌다. 그치? 2t를 곱합시다. 2t, 얘도 2t.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 x라는 녀석은 오케이. 얘가 넘어가니까 t-at 나누기 2 플러스 at. 됐죠? 그럼 y좌표가 바뀌었다. 그치? t-at, 2 플러스 at. 오케이. 그러면 이제 높이를 바꿔야겠네. 2 플러스 at분의 t-at. 그 녀석을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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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일단 t로 묶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t 곱하기 1-a가 돼서 얘도 얘랑 제곱하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우변에도 t가 있다. 그치? 약분해버릴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하고 갈까요? 2 플러스 at분의 분자 1-a, 1-a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우변은 다 약분돼 버렸으니까 1.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2 플러스 at가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한 번 더 정리. 찾고 싶은 게 뭐였지? 직선 L이라는 녀석의 y절편 a 플러스 1을 찾고 싶었고, 그 a 플러스 1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게 포인트다, 그치? 그래서 a를 찾으러 가보자. 여기서 a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겠네?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마이너스 t 플러스로 바뀌고 a,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하자? 근해 공식 쓰러 갑시다. a는 뭐가 됩니다? a는 2분의 2 플러스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짠. 얘가 여기다가 1을 더하면 ft가 된다, 그치? 그래서 얘가 a였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이 a 플러스 1이 L의 y절편 ft였으니까 걔를 뭐 합시다? 이제 리미트만 붙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루트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지 말고, 무조건 뭐 유리화하지 말고 바로 0으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여기서 그럼 이제 a 플러스 1 한 번만 정리하고 리미트 붙일게요. 자, 2분의 2 플러스 t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의 플러스 4의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여기 플러스를 하기 전의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분명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지? 기울기 음수라 그랬었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제 뭐 해주면 되겠네? 리미트 t를 0으로 보냅시다. 리미트 t를 0으로 보냅시다. 자, 그러면 t에다가 0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2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0을 넣었으니까 2의 제곱이다, 그치? 4 그리고 플러스 4 8. 그래서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까지 됐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뭐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답은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1이니까 답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일단 20번은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가 30번 문제가 아니야.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음, 21번 문제가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다 보니까 뭐 그래봤자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다 보니 그 경우이기는 한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로 나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기억과 니은에서 m값을 마이너스 1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디귿도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 일단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일단 고정된 거다, 그치? 2x의 3승에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gx라는 함수는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47x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는 분명히 어떻게 생기게 되겠지? fx라는 함수는 뭐 2x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해서 2와 마이너스 2에서 만납니다. x축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뭐 이렇게 가버릴까? 한 김에. 그러면은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fx라는 함수 어떻게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최고차이에서 양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겨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절편은 마이너스 4고요. 기울기는 양수, 엄청 큰 양수 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데, 노란색 함수는 3차 함수고 빨간색 함수는 아무리 기울기가 크다고 한들 1차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노란색 함수보다 분명히 올라가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노란색이 분명히 더 빨리 내려가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동일한 채로 x축의 오른쪽에서는 y축의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인 걸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접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에 따라 완전히 문제풀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따라서 뭐 합시다? fx와 빨간색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먼저 찾고 가자. 2x의 3승 마이너스 8x라는 함수랑 x가 0보다 큰 범위의 이 함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x의 3승의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러면은 x에 1 넣으니까 0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자, 3차의 개수 2차항 없고요. 1차항 상수항. 얘를 1 넣어서 0 됐으니까 1로 조립제법 1, 1, 1, 1 마이너스 2 나오고, 한 번 더 1 넣으면 조립제법 0 되겠다. 그치? 1, 1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일단 인수로 가져서 1이라는 점이 두 개가 나왔으며 거기서 끝났다. 그쵸? 만나는 점이 1에서 중근, 마이너스 2에서 실근. 그러니까 빨간색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겨 왔었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필요 없지만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 여기서 1에서 뭐 합니다? 접합니다라는 얘기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을 한번 보자. 근데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그치? hx라는 함수는 fx와 gx 중에서 크지 않은 값, 즉 작거나 같은 값을 hx라 부르기로 했으니까 두 함수 중에서 내려가 있는 아래쪽 부분의 함수, 이 함수를 hx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니은부터 나온다. 그치?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두 개가 발생합니다. 참이네요. 니은은 참. 그 다음에 m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건데, m에다가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h라는 함수에 m이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h라는 함수에 2분의 1을 넣겠다는 얘기는 파란 색깔에 2분의 1을 넣겠다는데 1보다 분명히 왼쪽에 2분의 1이 존재할 거고, 그때 파란색 h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따라가고 있네? gx라는 함수를 따라간다. 그치?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두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x에 얼마?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도 뭐가 되겠죠? 참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디귿으로 가보면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방금 같이 이런 꺾인 점들 얘기하겠다. 그치? 그런 점의 개수가 하나인, 그리고 양수 m의 최대값은 6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왼쪽 함수를 그대로 좀 빌려갈게요. 분명히 gx라는 함수는 m 값에 의해서 좀 바뀌게 될 텐데, 저기 있는 식을 보면, 자, 기울기 어디 갔지? 양수 m이 됐다. 그렇지? 양수 m이 됐어요. 아까는 m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기울기가 양수였지만 이제는 m이 양수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네요? 음수. y절편이 양수.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 m이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그리고 y절편은 양수,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또 양수.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왼쪽 거 찾았던 것처럼 오른쪽도 분명히 기울기가 아무리 큰 양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2차 함수보다는 따라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따라서 작은 함수, 크지 않은 함수를 따라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벌써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다? 여기서는 쭉 그대로 따라가다가 파란 색깔 함수 gx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fx 따라가야 돼. 그래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하나만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도록 하자? 더 위에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 경계가 되는 값을 찾으라고 한다. 그치? 그건 언제가 되겠어? 바로 접할 때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접점으로 잡아보자. 0, m제곱분의
4가 m3승이구나. m3승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m분의 47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 쟤를 뭐 해주면 되겠다? 이제 접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됐니?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접점의 좌표를 뭐 0t로 가정을 해서 우리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거에 대한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t, 얘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t, 로 잡은 다음에 y좌표는요 2t의 3승 마이너스 8t 이렇게 잡고 그나서는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랑 같습니다? 뭐 이제 미분했을 때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더 비교하자면 마이너스 n분의 47과도 동일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면 될 거야. 나는 이제 n분의 47이 좀 값이 지저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47 없이 일단은 접선에 대한 얘기로 먼저 바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t-0 분의 2t의 3승 마이너스 8t에서 마이너스 m3승분의 4를 뺀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되겠지. 걔는 뭐예요? t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얘를 미분을 해서 거기다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y'은 뭐가 되겠지?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 되니까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8 바로 써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양변은 몇 배? t배. 그러면 이 t의 3승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m3승분의 4는 뭐가 됩니다? 6t의 3승 마이너스 8t가 되고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 사라지고 나면 우변으로 넘어가자. 마이너스 m3승분의 4는 4t의 3승이 나와요. 4도 한 번 더 약분을 해주고 나면 그럼 이제 뭐가 되겠네? 여기에서 t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n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걸 바로 찾았다, 그치? 그럼 이제 t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다?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누구랑? 얘랑.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거야. 어떻게 해요? 자, 접선의 기울기였던 2t의 3승 마이너스 8t 아니다, 그치? 접선의 기울기였던 6t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누구랑 같습니다? 마이너스 n분의 47이랑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 n분의 1은 t랑 같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네? 47t요. 그래서 6t의 제곱 마이너스 47t에 마이너스 8이 0이 됩니다. 1과 6, 8과 1 마이너스 붙여주면 t값은 분명히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8이 되겠다, 맞죠? 따라서 t값은 뭐가 되겠지? m으로 바꿀 걸 했나 보다. t값은 일단 뭐가 되겠지? t는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였죠? m값을 찾는 거였나? 디귿, m의 최대값.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경계값, m값을 찾고 있는 거니까 m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역수를 만들면서 부호 반대, 6이 되겠네. 따라서 디귿도 역시 마지막 뭐가 되겠지? 참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 이게 21번. 그래서 우리가 자이스토리나 마플 시너지 같은 걸 풀다 보면 수원 수투 내용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데 수투 내용이 30번 문제가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비하면 비교적 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 아까 말했지만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태까지 나왔던 정말 어려웠던 문제들에 비하면 난이도가 비교적 좀 낮은 편이고 왜냐면 앞에서 워낙 많이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됐나요? 그 다음 몇 번? 26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이제 수학 1에서 내가 설명 자주 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그냥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요. 점 Q를 한 번 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고 잡았대. 그때 세동경 OP, OQ, OR이 각각 나타내는 각을 알파벳 감마라고 하면 두 가지 하나가 식이 성립하고 두 번째 얘는 뭐 해주세요? 값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일단 동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제 대표가 되는 그림 아무거나 한번 그려놓고 나서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라.
삼각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꾸 식으로만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그림을 나가면서 풀어줬으면 좋겠어. 자, 갑시다. 일단 yx 대칭을 해야 되니까 yx 일단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P라는 점이 어디에 있다? 뭐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일사분면에. 여기에서 P라는 점을 뭐 했어? yx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그 점을 뭐라고 잡았다? Q라고 잡았다. 그리고 나서 Q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시다. 여기로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 되고 얘가 R이라는 좌표가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수업 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R과 P를 연결해주면 yx 대칭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은 얘랑 수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 물론 뭐 그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가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결국 얘가 무슨 관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좀 좋고 이거는 26번이다 보니까 뭐 비교적 쉬웠다, 그치? 일단 내가 P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으러 가볼게요. 문제가 주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26번. 사인 알파가 주어져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OP라는 각을 알파, 그 다음에 OQ가 나타내는 각을 베타, 그 다음에 OR이 나타내는 각을 감마라고 잡았는데 그때 뭐 사인 제곱의 베타, 탄젠트 제곱의 감마.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 각각의 동경에 나타내는 각을 줬을 때 그 녀석을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넣어주면 기울기라던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로 표현을 하라 그랬었지.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점의 x, y좌표가 필요한 거고 그 기준이 누가 되냐면 사인 알파. 그래서 제일 단순한 길이 b.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 그랬으니 나는 3분의 1로 갈게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되겠다? 이 길이가 2루트 2다 보니까 2루트 2,1이 될 거고 yx 대칭한 q는 1,2루트 2가 될 거고 원점 대칭한 r은 x좌표 부호 반대, y좌표도 부호 반대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사인 베타를 찾으러 가자. 뭐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상관없나요? 사인의 베타를 찾으러 갑시다. 제곱의 베타. 사인의 베타는 뭐예요? 베타라는 각, 동경 OQ에 대한 사인. 동경의 길이분의 뭐예요? y좌표다, 그치? 근데 동경의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3, 3. 그래서 뭐야? 9분의 8이 되겠네. 두 번째, 탄젠트 제곱의 감마로 가래. 그럼 이거는 뭐 하면 돼? 기울기. 뭐 근데 기울기는 여기서 찾아도 상관없고 어찌됐건 1분의 2루트 2가 나오니까 제곱하면 8이 나오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거 9에다가 곱하기 9분의 8 더하기 8. 자, 계산해주면 8 더하기 8, 9, 72. 얼마예요? 80이 나오겠다. 맞죠? x좌표, y좌표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찾는다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 27번 갑시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해서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제 이 색칠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칠하겠습니다. 주어진 9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9개의 정사각형을 모두 다 칠하겠대요. 중복하면 안 되겠다, 그치? 한 정사각형에는 하나의 색만 칠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평소에 풀던 것처럼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꼭지점 공유. 뭐 예를 들자면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은 꼭지점 공유하니까 안 된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래. 그때 색칠판을 색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다? k 곱하기 7팩이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되겠지? 우리 이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지? 원순열은 어떻게 잡아요? 기준을 먼저 칠해달라 그랬었지. 기준인 자리를 칠해봐. 또는 기준인 사람을 정해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입체도형에서는 내가 기준인 자리를 먼저 정해보라 했었다면 평면에서는 기준인 색깔을 먼저 잡으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빨강과 파란색, 서로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되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먼저 칠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빨간색이 만약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럼 파란색이 올 수 있는 자리는 파란색, 여기는 안 되고 파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이 여기로 정해지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가 되겠네요? 5가지가 되겠네. 두 번째,
빨간색을 그러면 파란색은 좀 지울게요. 빨간색을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자? 여기에 빨간색을 칠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파란색은요?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할 수 있겠다, 그치? 얘네들은 전부 다 꼭지점 공유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몇 가지 경우가 있겠네?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 자, 기준을 먼저 빨간색을 칠합니다. 그때 다른 색들은 기준을 칠하는 동안에는 다른 색들은 칠하는 게 아니니까 빨간색은 여기 오는 거는 얘랑 동일하고 여기 오는 거나 여기 오는 거나 여기 오는 거는 위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랑 내가 동일하겠다, 그치? 그럼 이제 무시. 그럼 파란색, 빨간색은 다른데 어디 칠할 수 있죠? 여기 칠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는 모든 정사각형과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5 더하기 3가지가 되겠고, 그럼 빨강, 파랑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색깔들은 나머지 기준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직순열이니까 7팩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맞나요? 따라서 8 곱하기 7팩. K는 얼마예요? 8이 되겠네. 그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8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역시 내가 수원 수업 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하고 싶어요. fx가 두 점에서 뭐 두 점을 지난다. 두 점을 지난다는 건 넣으면 성립한다. 또는 뭐 교점을 찾는다.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값들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기가 바뀌어버리면 그 값을 찾으러 가기가 굉장히 난해하니까 사인 또는 코사인 안에 식이 들어가면은 그 녀석을 치환을 해버려가지고 주기라던가 뭐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바뀌지 않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나는 AX를 T로 치환을 해버리고 갈 거야. 물론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뭐가 됐죠? 2 곱하기 사인의 t 플러스 b가 되었대. 됐지? 근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7파이가 나온대. 자, 일단 x의 범위가 처음에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a배한 ax, 즉 t는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함수를 그리러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뭐 예를 들어서 2배, 2 얘는 뭐 진폭을 키운다던가, b는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정도를 나타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줘도 되겠고, 그치? 잠깐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평이동한 정도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고, 아니면 우리 삼각 방정식 풀 때 보통 sin t를 좌변에 혼자 남기세요 라고 풀었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sin t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값을 갖도록 하는 그 t를 찾으러 갑시다. 이 범위 안에서. 주기가 좀 다르다, 그치? 주기가 아니라 범위가 좀 평소에 풀던 거랑 다르다, 그치? 그럼 sin t라는 함수를 그려봐요. sin t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려보도록 합시다. 2파이까지. 2파이는 여기,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녀석을 찾아보자 라고 한대. 그러면 뭐 b가 양수라 치면 뭐 여기 있겠다, 그치? 됐나요? 그게 나오도록 하는 녀석들이 어떻게 된대?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대. 됐지?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t라는 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 자, 그리고 잠깐만, 힘들어. 자, 계속하자. 자, 그래서 여기서 교점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도록 하는 거를 찾으러 가보자. 그때 어떻게 됩니다? 그때 교점이 먼저 주어졌잖아. 얘가 나온대. 뭐가? x가.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점의 범위는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a파이가 될 텐데, x의 범위가 분명히 저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x의 범위가 아니라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분의 7분의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얘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a의 범위를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a의 범위로 바꿔버리게 되면 얘는
여기로 오면서 마이너스 7분의 2 그리고 여기서는 0 그리고 파이를 붙였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점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존재하겠네? 마이너스 7분의 2파이부터 0파이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아까 양수 이쪽을 잡은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얼마로 잡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로 잡으면 오른쪽 누구? 2분의 7파이를 가지고 만든 이 녀석의 범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다? 역시 여기도 이제 교점의 좌표는 2분의 7a 파이가 될 텐데,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역시 a의 범위가 있었으니까 걔를 몇 배 해보자? 2분의 7파이 배 해보자. 그럼 얘는 0이 될 거고 저쪽에는 2분의 7파이 배 하면은 2파이. 아, 오른쪽에 있는 점은 얘가 될지 모른다, 그치?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2분의 7a 파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서 방정식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대칭성 살리자 그랬었고 얘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주기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이 파이가 되도록 하는 거야. 마이너스 2a 파이와 2분의 7a 파이의 합 얼마? 2분의 6이니까 3a 파이가 뭐가 되도록 하는?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즉 a는 얼마?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게 되고, a는 실수로 됐으니까 a는 상관없다, 그치? 근데 b는 유리수란 말이야. 그때 b를 한번 찾으러 가보는 거야. 그럼 이제 b라는 놈을 찾았을 때 만약에 유리수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3분의 1 맞는 거지 뭐. 자, 갑시다. 2 곱하기 사인에 a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보도록 하자. 그게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에 대한 얘기니까, 또는 여기 있는 값을 넣었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바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그치? 걔가 뭐가 되도록 하는? 플러스 b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때 사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얼마지? 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은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플러스 b가 얼마? 0. 따라서 b는 얼마지? 1이 되겠다. 그렇지? 그럼 b 값은 유리수. 아무 문제가 없네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 2분의 7파이가 여기 있다. 2분의 7a 파이가 여기 있는 경우라면 두 녀석은 어떤 관계에 있어? 얘랑 얘는 얘랑 얘는 x값이 무슨 관계에 있겠지? 둘이 뺐을 때 2분의 7a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를 뺐을 때 그때 뭐가 나오게 되겠지? 주기 2파이가 나오게 되겠다, 그치?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2분의 8a 파이 4a 파이가 나오는데 걔가 2파이가 나오는 그때의 a 얼마? 2분의 1이 됐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주게 되면 2 곱하기 사인에 얼마였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넣어주고 나서 플러스 b라고 나오는데 얘는 계산 안 될 거 알겠다, 그치? 사인의 4분의 파이는 루트 1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b는 무슨 수가 나오겠다? 무리수가 나오게 돼서 틀려요. 따라서 여기 있는 경우가 맞는 경우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a 더하기 b를 구해주면은 답은 40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9번, 30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9번은 해설지에 나온 풀이랑 조금 많이 다르게 풀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격자, 정수 격자를 이용해서 뭐 정수, 정수, xy 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에 대한 얘기, 거기서 이제 뭐 해설지처럼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은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통 정수 격자를 설명을 하시냐면, x좌표든 y좌표든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녀석에 의하여 y좌표도 정수가 되는 것들, 그런 값들을 막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연선에 대하여 두 점 a라는 점은 어떻게 되겠죠? a라는 점은 0,n 플러스 5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n 플러스 4,0 조금 작다, 그쵸? 그때 을 그리고 원점을 꼭지 잡으면 삼각형 AOB가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AOB에 있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 자, 그러니까 정사각형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 만약에 X좌표나 Y좌표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점을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때 우리가 정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의 좌표만 찾는 상황이라면 이런 점들 하나하나 다 세워주면 되겠다. 그치? 내부니까 뭐 이런 점들이 되겠네. 근데 만약에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그 녀석은 얘네들이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도록 하는, 우리가 찾고 싶은 X,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은 찾지 못한다.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런 녀석들이 될 거고, 그럼 이런 정사각형의 개수를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는 뭘 기준으로 가냐면 여기 있는 점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격자가 안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도 포함, 이 점 하나가 추가되면서 사각형도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추가되면서 사각형 하나 추가, 여기 있는 점은 만약에 밖으로 튀어나갔다라고 치면은 걔는 점도 포함을 안 하고 사각형도 포함을 안 하게 되고, 즉 내부 격자에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들 중에, 정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들 중에서 이런 점들의 개수와 사각형의 개수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정수, 정수의 개수, 정수, 정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개수를 찾는데 X좌표가 1이거나 Y좌표가 1이 되는 점들만 제외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부의 점의 개수를 어떻게 찾느냐? 얘는 크게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얘는 점의 개수는 당연히 동일하게 들어가 있게 되겠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X좌표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할게. 자, X좌표, Y좌표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할게. 자,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점들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얘가 n 플러스 4고 우리는 이 점을 포함하고 싶진 않으니까 여기까지. X좌표가 1인 것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3까지. 그리고 Y좌표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Y좌표가 뭐가 되니까 얘가 n 플러스 5고 여기는 n 플러스 4가 되다 보니까 Y좌표 기준으로 다 세워주면은 몇 가지? 1부터 n 플러스 4까지. 그러면 사각형의 내부에 일단 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정수, 정수인 점의 개수는 뭐가 되겠지? 보자.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맞나요? n 플러스 3, n 플러스 4. 맞지? 그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뭐 해버릴 거야? 일단은 내가 절반으로 쪼개자고 했었지. 자, 절반으로 쪼갤 거니까 걔를 뭐 해줍시다? 2로 나눠줘 보도록 합시다.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좀 더 급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좀 더 작으니까 여기 이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찍어 봤을 때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뭐 경계에 딱 걸려 있었을 거야. 근데 기울기가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고,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첫 번째 이 점은 빗나가게 되겠다. 그치? 즉 내가 지금 2로 나누면서 아래쪽 부분의 삼각형 점들의 개수만 찾고 있는데 이 점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 점을 포함을 했었을 거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1보다 더 작다 보니까, 더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이번에는 이 점을 포함을 하고 있겠다. 그치? 자, 그런 점들 중에서 y좌표가 1인 이 점들의 개수만큼, 그리고 여기도 이 점들의 개수만큼을 전부 다 제외해버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의 개수, 즉 사각형의 개수가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점이 몇 개 있겠죠? 1부터 n 플러스 3까지니까 n 플러스 3개를 제외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x, y 좌표가 1인 것들을 제외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얘는 포함 안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구는 n 플러스 3은 포함을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워주면 되는데 얘는 아까 이미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제외를 할 거거든. 그래서 몇 개가 되겠네? 2부터 n 플러스 3까지니까 n 플러스 2개가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점들의 개수. 누구? 삼각형의 이 아래쪽 삼각형의 내부에 포함이 되면서 XY 좌표가 1이 아닌 점들의 개수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정사각형의 개수, 즉 AN이 만들어졌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N은 뭐가 됩니다? 얘 바로 전개해버리게 되면은 n제곱 나누기 2 2분의 1 곱하기 n제곱으로 갑시다. 여기는요 2분의 7n 그리고 2분의 7n에서 2n을 빼는 거니까 2분의 3n.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여기는 6 빼기 3 빼기 2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뭐 해주면 되겠다? 시그마 1부터 8까지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공식이 나오면서 2분의 1 곱하기 얘는 뭐예요?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 플러스 8이 될 거고 약분할 거 다 약분을 해주면 얘는 얘랑 4 여기도 3 얘는 4 2가 될 거고 그러면 값을 계산해 봅시다. 17에서 6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죠? 17에서 6을 곱해주면 102 플러스 얘는요 6, 9, 54 그 다음에 플러스 8까지 얼마가 되겠네? 116개 아니 뭐래 164개가 답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에 대하여 자 여기 있는 것 좀 지울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구나.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저렇게 잡았대. 적분권에 변수 x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해볼까요? 미분을 해볼까요? g'의 x가 뭐가 됩니다? fx가 되겠네. 근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4, 4짜리 3차 함수니까 gx는 분명히 뭐가 되겠다? 미분을 해서 4x의 3승을 시작하니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그런 4차 함수가 만들어지겠네. 근데 그 4차 함수 gx에 대하여 ga를 뺐대. 그리고 절대값까지 씌웠어. 4차 함수가 분명히 ga라는 값에 의해서 일단 평이동 됐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1개이다 라고 하네요. 그럼 4차 함수의 개형, gx의 개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w 모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형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들 중에 어떤 ga만큼 평이동했어. 즉 x축이 움직였다. 그때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 게 한 개밖에 없도록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얘는 여기에 대해서 접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고요. 여기에서 접으면 2개가 미분 불가능. 여기에서 접어도 미분 불가능이 2개. 여기서 접으면 미분 불가능이 4개. 여기서 접어도 미분 불가능은 2개. 얘는 절대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발생할 수 없는 함수가 되겠네. 두 번째, 얘랑 얘는 어디에서 x축이 위치해서 접어 올리더라도 역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반드시 2개가 발생할 거야. 그럼 그게 가능한 것은 뭐가 되겠죠? 첫 번째 함수. ga가 빠지면서 x축이 어디로 왔을 때? 여기로 왔을 때 그때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기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오직 여기서 하나만 발생하게 되고 그럼 ga만큼 뺐다. 그래서 여기로 x축이 옮겨졌다면 a는 이 값 자체가 원래 평이동하기 전에 x축을 평이동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겠죠? 여기서 이 값이 ga가 되도록 하는 함수였겠다. 그치? 그럼 a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은 이제 3월 모의고사니까 미적분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가라는 식을 너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미적분을 배워서 도함수의 활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적분에 나온 도함수의 활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F'이라는 함수 G2' 이게 또 함수가 뭐가 되는 거고 F'이 되는 거고 걔가 0이 된대. A를 집어 넣어주면요. 그러면
이게 더 함수. G2'의 A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A가 여기 있어서는 G2'이 0이 되는 점은 아니다. 그치? 그래서 반드시 A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의 도함수 활용을 배운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은 수초의 범위로 나온 거니까 나는 일단 얘는 무시하고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gx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a가 있다고 이거는 하지 말자. 바로 fx를 생각을 하러 가봅시다. 그럼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fx는 gx의 도함수, 즉 부호가 음수가 나오도록 양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fx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렇지? 얘가 fx가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0이 될 수 있는 곳은 얘는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밖에 될 수 없겠네. 두 번째,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서 fx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감소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어야 되니까 증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얘가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여기서 같은 값을 갖는 얘가 될 수도 있는데 f의 a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f'a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것은 여기밖에 없겠네요. f'a가 0이니까. 됐나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ht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대.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했대. 자, ga를 한번 이제는 구하러 가봅시다. ga는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던 곳에서 x자리에 뭘 넣으면 되니까? a를 넣으면 되니까 t부터 a까지의 fs, ds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녀석에 대해서 f3은 0이래. h3은 0이래. 일단 얘를 뭐라고 잡았는데 h 어디 있지? GA의 값을 HT라고 했으니까 얘가 HT가 된다. 그치? GA는 HT. 그래서 H의 3이 얼마예요? 먼저 0이라고 잡았대요. 자, 3부터 0A까지 F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두 번째, HT라는 함수는 T는 2에서 최대값을 27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7이 일단 나온대. 다시 이렇게 가자. 2부터 A까지 F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27이 나오는데 그때의 값이 최대값이래요. 그 녀석들을 너희들은 이제 fx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 그림과 요 그림, fx는 후보가 두 가지가 나왔다. 그렇지? 두 가지 경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네들을 만족하는지 찾아보는 거지. 첫 번째,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더라면 얘가 a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3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0이 됩니다 라고 하면 정적분, 넓이인데 부호가 있어. 그래서 정적분이 0이 된다라고 하려면 첫 번째, 3이라는 건 적당한 곳에 여기 있을 거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적분해서 0이 되도록 3부터 a까지. 자, 근데 2부터 a까지의 값이 얘가 0이 나온다 그랬는데 2부터 a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음수 부분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 적분이니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27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다. 그치?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3이 되어서 0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자. 얘가 a인데 그게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27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큰 값이래. 자, 2부터 a까지 2라는 값은 3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값은 어떤 음수값이 나올 거야. 뭐 넓이, 아래쪽 넓이가 크니까. 그래서 점점 이동한다 쳐봐. 그럼 점점 정적분은 커지게 되겠다. 그치? 왼쪽 2부터 a까지, 3까지니까요. 그럼 점점 커지다가 여기가 가장 클 때가 되겠고 2가 여기로 오면
그러면 넓이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좀 작아지게 되겠네.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값이 되며 그 다음에 최대값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너희들은 얘의 넓이가 27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이 12분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거 적절하게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어. 최고 차이 계수는 fx를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fx의 최고 차이 계수는 4라고 했어요. 12분의 4 3 빼기 2의 전체 4승이 27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다, 그치? 얘는 틀렸어. 그럼 다시 어떤 그림? 여기는 fx로 가는 거야.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3이 되는 경우, 아까 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3부터 a까지, 3부터 3까지니까 정적분은 0, 맞죠? 그럼 이번에는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뭐가 되도록 해보자. 27이 되도록 해보자. 2부터 3까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아래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거야. 27이라는 양수값이 나올 수 없게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fx는 어떻게 되겠죠? 같은 그림, 똑같은 그림, 여기 a가 나오는 이 그림에서 3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3은 a보다 좀 더 멀리, 저기 멀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적분이 0이에요. 3부터 a까지, 오른쪽 왼쪽 조심하고. 그때 2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27이라는 최대값으로 나온다고 해보자. 3보다 2는 왼쪽에 있으면 되니까 여기 있다고 치면 2부터 a까지는 분명히 음수값이 나오겠다, 그치? 쭉 가다가 a를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만약에 2가 존재한다면 2부터 a까지는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 적분이니까 양수가 나오죠. 그럼 점점 커져가겠네. 그럼 이때가 가장 컸다가 다시 여기로 오면 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가 2가 되는 순간이고, 그럼 이때 이 넓이는 역시 12분의 공식, 최고 차이 계수는 4, 2-a의 몇 승이? 4승이 27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주고 3 넘어가면 2-a의 전체 4승이 얼마가 되니까 81이 되니까 2-a는 3.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이거 만족하는 거 분명히 성립했다, 그치? 뭐 27도 만족했고 3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0이 되는 것도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a가 마이너스 1, 2보다 왼쪽에 있는 것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야. 즉 a 값을 찾은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뭐 하도록 합시다? f5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fx라는 함수를 완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 그리고 2.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함수니까 fx라는 함수는 뭐가 되겠네? 최고 차이 계수는 4, 마이너스 1에서 접했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제곱으로, 그리고 2에서 뚫고 지나갔으니 x 마이너스 2까지. 얘가 fx가 되며, 따라서 답은 f의 얼마죠? 5를 찾는 거다, 그치? f의 5를 찾아주면 4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 얼마야? 36에다가 11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지? 아까 얼마였지? 432가 나온대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수능 모의고사 마지막 유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요즘 최근에 수능 트렌드, 얘는 조금 이제 수능에 비교하면 좀 쉽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쉽다라고 하냐면, 30번, 수능 30번의 트렌드는 보통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림을 각각 그려보면서 그 그림에 맞는 누구를 그 상황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림을 찾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경우는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쪼개지게 되고, 그 그림 안에서도 또 3의 위치가 또 쪼개지게 되고, 지금 세부적으로 쪼갠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쪼개졌잖아. 이런 각각의 상황에, 각각의 범위에 맞는 그래프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을 거야. 그 한 상황에서의 값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요즘 수능 30번의 트렌드라 그랬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처음에 4개로 쪼갰지만 하나밖에 안 남아요. 2개로 쪼개졌지만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남고요. 4개로 쪼개졌지만 하나밖에 안 남아.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성립하도록 하는 상황이 2가지, 3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파생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8가지, 12가지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그치? 12가지, 16가지 등등.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맞는 거를 이제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그림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함수를 완성하는, 식을 구하는, 답을 구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수능 문제로 뭐 이제 30번으로 자주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 분명히 너희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문제들 연습 좀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쪼개졌을 때 각각의 그림에 맞게 이제 좀 차분하게 그려가 보면서, 그리고 혹시 뭐 평소 여러 가지 문제집들 자히스토리라던가 내신고쟁이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혹시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해설지라도 보면서 어떻게 쪼개가는가, 와 이게 왜 이렇게 쪼개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쪼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두면서 실제 수능에 임한다면은 또는 학력평가에 임한다면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 뭐 학력평가는 어렵기는 한데 그게 정말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계산들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내가 앞에서부터 몇몇 가지 유형들은 그냥 해설지 풀이처럼 이제 풀이는 똑같은데 내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 평소에 내가 수업 때 했던 내용들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풀이한 것도 일부 한 4문제, 5문제 정도 되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흔하게 풀 수 있는 풀이는 이거지만 이렇게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봐달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12번, 14번 같은 문제들도 풀이에 넣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시간이 좀 절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능 문제에서는, 수능 풀 때는 좀 너희들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